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전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내리고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현실화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반등으로 경매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강남권 아파트 매각률은 소폭 올랐지만 비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낮에는 매미가 열심히 울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가 울고 최근에는 이 두 계절을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확실히 낮에는 아주 뜨거운 느낌이 조금은 덜해진 것 같긴 한데요. 입추가 지나자 부지런한 귀뚜라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이 시기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 부동산 투자 계획일 텐데요. 아직 그 계획 세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공휴일을 지내고 나서 또 광복절 지내고 나서 다시 수요일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요병 같은 수요병이 있는 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 가볍게 해드릴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한번 아파트 분양 시장 한번 볼까요?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대 1이 넘을 정도로 지금 아파트 분양 시장도 상당히 좀 활기를 띠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량을 보면요. 지난해하고 동기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나 이런 거 지표를 보면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주택 시장 자체가 지금 한 1년 정도, 조금 이제 좀 바닥을 치다가 지금 이제 전환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전환점에 서 있는 이 주택 시장에서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주택을 또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이제 고민도 또 있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이제 제가 아주 성실하게 그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제가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뭔가 조금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움직이기는 조금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고민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하반기 투자 계획은 전문가와 좀 만나서 세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이제 서울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이제 도심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수요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서울의 외진 매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이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진 매입 비율이 6%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 부동산에 서울에 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죠. 그래서 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고요. 자, 근데 서울 부동산 하면은 투자 금액 너무 높죠.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지역 아니면 뉴타운 재건축 뭐 이제 마찬가지죠. 자, 하지만 서울에 우리가 아직은 소액으로 뭐 1억 전후나 아니면 이렇게 1억 전후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와 그다음에 서울 도심의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시기를 조금 지나고 지금 상황이 와서 보니 그래도 역시 부동산은 서울이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지금 서울 투자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나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다양하게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저기 상계주공 9단지 네. 매일 고점 때 네. 저기 21년 말에 샀어요. 아, 예. 네. 그런데 되게 좀 이거를 언제쯤 이거를 쥐고 그냥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팔고 가야 되는지 대출이 껴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게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요즘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여기 네. 거주를 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우리는 아들 직장 따라 왔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아드님과 함께 그래서 실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집이 상계 주공 9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계속 그래도 좀 거주를 해봐도 될지 대출 부담까지 있어서 한번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원한 답변 듣고 싶어서 일부러 전창래 전문가님한테. 예, 그 날씨도 덥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네. 답변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상계주공 9단지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지금 2021년도 이제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네, 지금 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가장 고점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7억 3천요. 7억 3천. 몇 네. 평형이요? 21평요. 21평형. 잠깐만 한번 볼게요. 21평형을 지금 7억 3천에 매수를 하셨다. 그럼 가장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1년 12월 30일에 이사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21년 9월 달에 지금 거래된 것들이 지금 7억 3천, 지금 7억 3천대가 가장 지금 고점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예, 가장 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게 21평형 지금 그래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어요. 그죠?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에 지금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최근에 지금 추세는요, 지금 저가 매물도 소진되면서 약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네.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 일단은 뭐 이거를 내가 지금 털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있으시니까, 그죠? 네. 예,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먼저 시원하게 한번 결론 내드릴까요? 예. 예,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가져가세요. 무조건.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상계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상계주공들이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있죠. 예, 여기도 지금 상계주공 9단지도 지금 이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상계동 일대가 지금 85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입주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자, 우리가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사업성이 중요해요. 사업성. 즉, 뭐냐,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기존의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예. 그러니까 용적률이 기존 아파트가 낮아야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네. 상계주공 9단지 있잖아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예. 공교롭게도 용적률이 지금 200%가 넘어가요. 그러면 높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제가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들 있죠. 네네. 일기 신도시들 보면 네.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낡았으니까 뭐 일산이나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요거 5개 신도시를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상계주공처럼 용적률이 좀 높아요. 아, 자, 그러면은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지역에 있는 만약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고밀도 개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예.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여기 상계동 얘기하다가 일기 신도시 말씀을 드리냐? 예, 궁금하시죠? 아, 비교하신다고.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꼭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택지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택지. 근데 요 상계동 일대가요, 예전에 80년도에 택지로 개발된 데예요. 자, 그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도 자,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통합 재건축, 그다음에 역 주변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 상계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들역 앞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즉, 사업성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건축에 대한 지금 말씀만 드린 겁니다. 재건축에 대한 말씀만.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3구, 뭐 용산, 아니면 이제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이쪽부터 먼저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강북 지역으로 좀 온기가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상계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저가 매물들이 많이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예. 아,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여전히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뭐 작년 한 해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요. 그죠? 예.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자들은 어떤 아파트를 매수를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뭐 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예, 특례 보금자리론은 근데 9억 이하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상계동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이 9억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지역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예. 금리가 금리가 내년에 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대출 받으셨죠? 그렇죠? 네, 대출 네. 지금 아까 지금 대출 받아서 지금 입주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도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매도 물건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아,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지금 바닥 확인하고 저가 매물 소진되면서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한 내년 정도에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 예. 어떻게 좀 네. 도움 되셨습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원하세요? 예, 예. 예. 네네. 좀 예, 고맙습니다.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 네, 지금까지는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좀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돼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또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우리 제일 궁금한 게 네, 제가 2019년도 8월에 네, 기름 뉴타운 6단지 24평을 네, 그때 매입가 6억 4,500에 네, 전세 4억 주고서는 전세 끼고 샀거든요. 네, 네, 전세 끼고 샀는데 그 전세 끼고 샀으니까 20년도 11월 달에 기존 세입자가 나갔어요. 네, 네, 세입자가 나갔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4억 5천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22년 11월 달에 기존 네. 세입자하고 그대로 연장을 했는데 아, 이 세입자가 네, 광주로 발령이 났다고 아, 네, 그래서 집을 뺀다 하는데 네. 요즘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한 5% 정도 올려서 한번 내볼까 하는데 네. 이렇게 계약하면은 상생 임대 비과세 아. 혜택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원래는 내년 12월까지 좀 거주를 해야 하는 세입자가 네. 사정상 먼저 좀 나간다고 하면서 네.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금액을 좀 올려도 되느냐, 네. 이래도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바로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네. 거기 금방 전화 듣다가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해갖고요. 네. 예, 제가 좀 뭐 여쭤볼게요. 자, 네. 2019년도에 주택을 매입하셨죠,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그러니까 전세 끼고 처음에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세입자를 언제 바꿨어요? 20년도 11월에. 아, 2020년도 7월 달에 11월에. 11월 달에 세입자가 새로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가서 4억 5천에 새로 맞췄어요. 아, 세입자가 이때 그냥 신규 세입자가 들어온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신규 세입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전 계약이 되는 거고. 자, 네.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세입자랑 네. 갱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요 분이 자, 그럼 네. 우리가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생임대인 조건을 채우면 2년 네.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거 지금 비과세 이제 여부를 지금 이제 네. 알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그럼 이제 직전 계약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이제 본인께서 이제 지금 세입자와 이제 체결을 했고, 그죠? 예, 자, 예. 그다음에 지금 세입자가 또 2년은 살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예, 예. 2년은 살아야, 그러니까는 상생이니까 네. 지금 이제 같은 조건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근데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세입자가 지금 나가신대요?
네, 나간데 광주로 발령 나가지고 이사 가야 된대요. 아, 그러면은 지금 8월이니까 지금 한 9개월밖에 지금 못 채운 거네요. 그죠? 네, 예. 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요. 자, 네. 이런 거죠. 자, 상생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조건은 네. 우리가 이 세입자가 2년을 살아줘야 되거든요. 24개월. 예.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4개월을 살았는데 살아줘야 되는데 지금 9개월밖에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나는 다른 세입자를 그럼 이럴 경우는요. 다른 세입자를 들여갖고 24개월을 맞추시면은 나는 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를 네. 들여서 우리가 24개월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지금 금액을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전세 금액이 올라서 예. 올려도 될까? 네. 근데 금액을 올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은 네. 5% 이내로 올리시면 가능하거든요. 그죠? 아, 자, 그래서 근데 네. 5%를 지금 올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는 5% 올리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요? 이럴 경우에 예. 5% 올리니까는 지금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예. 나머지 지금 우리가 15개월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전세금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는요. 아. 예,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전세금 올려서 받으시면 비과세 혜택 네. 못 받아요. 아, 아이고. 예. 예, 이해되시죠? 몰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생 임대인 이제 그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정 계약을 체결하고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5% 이내로 올려도 가능해요. 그런데 네. 상생 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나가서 나머지 네. 잔여 기간을 다른 세입자로 채울 경우에는요. 예. 전세 금액이 똑같거나 예. 아니면 전세 금액이 그 기존 세입자보다 다운돼야 돼요. 아, 올리면 안 돼요, 다운되네요. 그러니까. 네네.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세금 올랐다고 올리지 마시고요. 네. 예, 아까 4억 5천에 지금 4억 5천인가에 지금 전세 주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4억 5천 그대로 네. 받으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남은 기간은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세입자분과 계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다 이 재개발 투자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오는 질문들 중에 재개발과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재개발 지역을 좀 어딘가 돌아다녀 봤는데 실제로 좀 계약을 하고자 하니 신축 사야 할지, 구축 사야 할지 참 고민된다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대표님 통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그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로 지정이 되면서 초기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개발 쪽에 좀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재개발 소액 투자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그 현장에 가면 이제 구축도 있고 신축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구축을 사야 되냐, 신축을 사야 되냐,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제가 이제 세 가지 지금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요건 하에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자, 보면 첫 번째, 예,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소액.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도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자, 프리미엄이 붙는데, 프리미엄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투자자가 많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황금성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리미엄이라던가 이게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투자에 대한 안정성도 우리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되냐. 또 어떤 분들은 뭐 단독주택 사야 돼요, 다가구주택 사야 돼, 나중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예, 무조건 황금성 좋은 빌라를 사셔야 됩니다. 빌라. 무조건 빌라 사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빌라를 사야 된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지역은 우리가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대부분이 빌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빌라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또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간단해요. 내가 대지집은 30평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뭐 30평을 갖고 있나? 대지집은? 아니면 빌라 대지집은 3평짜리 갖고 있나? 아파트 한 채 줍니다. 원칙은요. 예.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작은 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답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즘은 초기에 선점하지 않으면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찌됐던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 지역들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가격이 올라버려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즉 이런 거죠. 자, 어떤 지역이 기존에는 1억 투자였는데 동의서 진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한번 개발 한번 뭐 이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예,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1억 투자가 갑자기 3억 투자가 돼버립니다. 이런 지역 사실은 서울에 비일비재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요 1억 투자가 3억 투자 될 때는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기에 이루어지지만 3억 투자가요, 자, 6억 투자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수익률도 1억에서 3억 되는 거는 수익률이 거의 내 투자 금액 대비 200%에 육박을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3억 투자가 6억 되는 거는 100%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면요, 초기에 선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초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재개발 투자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자, 구축하고 신축 뭘 사야 되냐? 이거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구축도 있고요, 신축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사셔야 돼요? 자, 답은요, 투자 금액이 작은 거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축이라도 투자 금액이 작으면 그걸 사셔야 돼요. 예, 만약에 신축이 투자 금액이 작으면 신축을 사셔야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축은 자, 매매가는 낮은데 임대가 역시 낮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높아요. 매매가는 높지만 임대가가 역시 높아요.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구축에 비해서 적은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축을 살까 신축을 살까, 일단은 구축 신축, 예,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구축과 신축을 할 때,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게 우리가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재개발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는 투자인데,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주택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투자하는 동안 사실 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신축이나 준신축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 가면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제 신축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네,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재건축과 약간 틀려요. 예, 재건축은 하나의 토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으니까 사실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지지분,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이 같으면은 대지지분이 같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재건축은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재개발은요, 예,
한 면 도로에 접해 있는지, 두 면 도로에 접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아랫 동네에 있는지, 윗 동네에 있는지, 그렇죠? 입지 여건이 다 틀리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개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 예,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있는 입지라던가 아니면 도로 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토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축과 신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건축법이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된 건축법에 빌라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지 활용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신축의 경우에는요. 신축의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라던가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구축 어떻게 보면 구축 10평보다 신축 대지집은 6평짜리가 평가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축이 평가 금액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구축과 신축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투자 금액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 투자 금액이 작은 걸로 하시되 근데 신축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이 진행하는 동안 관리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신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축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냐,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냐, 아니면 역세권이냐, 아니면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이냐, 공공재개발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정비사업마다 권리산정 기준일, 즉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다르고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이게 준공기준이냐 아니면 착공기준이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빌라를 매입을 하실 때 만약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근생빌라. 예, 근생빌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자, 근생을 지어서 이제 지어요. 근생을 지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택으로 꾸며 놓습니다. 예, 근데 공부상은 근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지금 꾸며 놨지만 지금 공부상으로는 근생이기 때문에 이런 근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점이 그냥 이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 해야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근생빌라 입주권 안 줍니다. 입주권. 네, 그러니까 근생빌라 같은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소액투자법이랑 이제 해당 지역에 어떤 지역에 신축이랑 구축이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 좀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거 위주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제목은 서울부동산의 미래. 예,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의 미래와 그다음에 도심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중요한 부분이 아마 해결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그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목요일이니까 내일 진행되네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한남동에 네. 그 빌라를 하나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태원에서 제가 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순천향병원 근처에 전세 아. 5억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음. 지금 임대인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올해 10월에 지금 집을 비워줘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남동 쪽으로 지금 근처에 지금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네. 순천향병원 근처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된 빌라인데요. 네. 방이 3칸이고 네. 지금 면적은 한 20평 정도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게 한 11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지금 원래 여기 이쪽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네.
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주지를 멀리 가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네네. 알아보신 것 같은데 순천향병원 근처에 3룸 네. 20평형 구축 빌라를 매매가 11억에 좀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용이 20평이요. 네네, 네, 전용 전용이 면적이 20평이면은 20평 평형으로 따지면 뭐 한 28, 9평형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네, 예. 자, 지금 이제 아까 그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지금 이제 요쪽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빌라를.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용 20평짜리가 여기 아까 얼마라고요? 지금 11억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11억이요. 예, 전용 네네. 20평짜리인데 11억이야. 예,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좀 가격이 높긴 하네요. 그죠? 네. 예. 자, 이거요. 저는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요. 네네. 예, 한남동에서는 싼 거예요. 음, 예, 근데 매수 타이밍은 좀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 이제 지역적인 요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적인 요인은. 자, 여기 지금 바로 옆에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예, 한남 뉴타운인데 여기 한남 3구역이 여기가 이렇게 지금 한남 3구역이 지금 한남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커요. 네. 근데 이 한남 3구역이 6월 달에 관리처분 떨어진 거는 소식 들으셨죠?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월부터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 가야 돼요. 이주. 그죠? 네네. 10월부터 이주가 시작이거든요. 자, 그럼 이주 수요가 나오죠. 그죠? 네. 이주 수요가 나오면 자, 우리가 재개발에서 이주 수요라는 거는요. 인근 지역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태원 쪽에 거주하시니까 주변 지역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가 자기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인근 지역으로 가버려요. 네네. 근데 인근 지역으로 가면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 시작이 되거나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이주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한 20, 30%는 올라버려요. 자, 그러면 10월 달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여기 또 가격도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빠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여기 한남동이라던가 요 일대 뭐 동빙고동, 한남타운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갭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이주 수요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를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이주 수요가 이주 수요라는 건 동서남북으로 나올 텐데 자, 이주 수요가 나올 때 이 남쪽으로는 한강이라서 한강이 어떻게 가요? 이주 수요가. 그죠? 비싸죠. 갈 데가 없어요. 남쪽은. 그다음에 이쪽에 서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이네요. 네. 여기도 이주 수요가 갈 데가 없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여기 이태원동인데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있고 또 위쪽은 또 여기는 이제 큰 주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저택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주 수요가 갈 데가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앞으로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주 수요가 갈 데가 지금 여기 근처 뭐 여기 동빙고동 조금 여기 일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격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많이 오를 거. 예, 그러니까 이주 수요 나오기 전에 움직이셔야 돼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투자 네. 쪽으로. 자, 우리 시청자님, 자, 이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아세요? 잘 모릅니다. 예, 잘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면요. 네. 예, 부자들 가는 곳에 따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부자들 가는 곳에. 자, 네. 뭐냐? 자, 우리가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자, 이 한남 뉴타운 둘러싼 모든 지역들이 한남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유엔빌리지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저기 밑에 뒤에 이태원동까지 다 여기는 고급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네네.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잖아요. 다 네, 여기는 그렇죠.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요 한남동 일대, 이태원동 일대가 다 아주 부촌인데 요 한남 뉴타운이 사실은 지금 아직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 낡은 주택들이 있어서 이런 부의 주거 벨트가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남 뉴타운이 정비가 다 이루어지면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신흥 부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그럼 부자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자, 간단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투자한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더 비싸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네네. 자, 그런데 요 일대가 한남 뉴타운의 개발이 정비가 돼버리면 여기는 강남의 청담동처럼 완벽한 부의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 빨리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걸 그러니까 고민할 게 그리고 아니었네요. 네. 여기 지금 한남동 아까 지금 보시는데 이쪽도 다 이제 고급 주택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남 뉴타운 빼고 여기 동빈고동 대사관저 일대 여기 다 고급 주택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유엔사 부지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유엔사 부지 좀 있으면 올 가을쯤에 이제 그 오피스텔 분양할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도 나오고 오피스텔도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자, 아파트는 지금 분양 못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분양 안 할 거예요. 네. 자, 여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도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였기 때문에 다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은 이 분양가가 너무 낮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그럼 오피스텔이 이제 먼저 올 가을쯤에 이제 분양 물건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 얼마 나올 거냐면 평당 저희가 예상하는 게 1억 정도에 나올 겁니다. 어때? 평당 1억. 그건 싼 거 아닌가요? 평당 1억이면. 싸요? 일반 사람들은 비싸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 대비 전용 면적 비율이 한 75% 정도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형 대비 전용 면적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평당 1억이라는 거는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1억 4, 5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앞으로 고가의 이제 오피스텔이나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새로운 부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법 뭐다? 부자가 들어가는 지역에 나는 선점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지금 매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 목적까지 가지고 계셨던 지금 보셨던 그 지역의 빌라 다세대 주택 매수하셔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 방문하셔서 빠르게 좀 실행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저희 지방은 많이 오르질 않고 서울로 조금 인구가 몰릴 거니까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월세로 살고 지방은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살고 이제 서울에 뭐 하나를 사두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거주와 투자를 조금 분리해서 거주하고 네. 있는 자금을 줄이고 서울 투자를 네. 계획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네, 말씀 네. 주셨는데 하나하나 네. 좀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창원에 계신다고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는 좀 서울 쪽으로 원하시는데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오늘 잔금을 치렀는데 아, 잔금 오늘 치셨었어요? 예. 예. 한 3억 정도 아니면 뭐 2억에서 3억 정도 아니면 다른 거를 또 해야 되는 돈이 2억 정도 남겨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투자 하면서 금액은 한 2억 정도요? 투자 금액은 네 작습니다. 2억 정도. 네, 2억에서 2억이면 3억 사이. 2억에서 3억 사이. 예. 네, 그래도 약간 좀 예비비는 좀 남겨 두시는 게 좋죠. 예. 네, 네, 네. 그럼 제가 한 1억 한 초중반대 하고요. 네, 네, 2억 투자 가능한데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예. 네, 하나는 어디냐면요. 여기 그 청량리역 쪽 일대거든요. 네, 네, 예, 네, 청량리역 쪽이요. 앞으로 강북 교통의 중심이 돼요. 네, 네, 이쪽이 앞으로 환승되는 노선만 네, 예, 환승되는 노선만 11개 노선이 환승이 되거든요. 네, 예, 네, 이거와 맞물려서 청량역에서 네. 조금 내려가 보면 아마 왕십리역 쪽이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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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 강북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데가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이거든요. 네, 네, 예, 이거 여기가 이제 교통의 축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요 청량리 일대에 보면요. 여기 네네. 답심리동이라고 있어요. 예. 네, 답심리동 일대에 보면 이 답심리역 근처거든요. 네, 예, 네, 요 일대에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네, 네,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네. 투자를 하실 때는 노후도가 좀 높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네. 노후도가 높아야 개발이 더 빨리 이루어질 네네.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이제 좋으면 되거든요. 사업성. 네. 근데 네네. 사업성은 뭐냐면 기존에 조합원이 좀 적으면 좋아요. 그죠? 네네. 예, 기존에 조합원이 적으면 좋은데 여기에서도요. 네. 어떤 지역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자면 여기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서울 올라오셔서 한번 가보세요. 네네. 예. 자, 여기 답심리역이 있고 여기에 이 답심리 두산 이부 아래쪽.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아래쪽이 아주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답심리역 근처예요. 네네. 예, 여기에서 지금 다 500m 이내 거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요. 네. 노후도가요. 85%예요. 그것도 20년 노후도가 아니고 30년 노후도가 85%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전농동 답심리 일대에서 가장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요. 빌라가 네. 안에 이제 네. 빌라들이 많으면 좀 조합원 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네. 빌라가 여기 딱 2동밖에 없어요. 물건이 귀해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에 근데 잘 찾아보시면 간혹가다 뭐 한 1억 네. 한 3, 4천 투자로 물건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건 사업성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노후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지역은 모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사업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신속도 되고요. 또 역세권이라 역세권도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모아도 돼요. 다 돼요, 여기는. 예, 사업 방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네. 여기는 한 1억 한 3, 4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 네. 더 알려드리면 아까 왕십리역죠. 네네네.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물론 청량리도 앞으로 교통의 중심이 되지만 왕십리역도요. 자, 왕십리역이 현재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걸 커트러블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앞으로 여기 경전철도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 또 GTX도 들어와요. 네. 그 앞으로 6개 노선이 또 환승되는데 얘가 왕십리역이요. 얼마나 네네. 입지가 좋냐면 바로 넘어가면 강남, 네. 바로 옆에 도심, 그죠? 네네. 입지 최고죠? 네네. 그런데 여기 앞에 왕십리역 앞에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네. 자 여기 이제 왕십리역 주변에 여기는 행당 6구역, 7구역.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아파트들은 다 20년 전에 다 개발된 거예요. 네. 20년 전에. 근데 여기 왕십리역 앞에 제일 좋은 입지, 역 주변이요. 아직 개발이 미개발된 상태예요. 여기가. 네네네.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노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에서 역방경 1차 역세권 350m 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은요. 여기 네.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 무조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왕십리역 하면은 그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요. 성수동이랑 가까워가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강남 가깝고요. 또 도심 네.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죠? 네네. 여기도 투자 금액이 잘 찾아보시면 한 2억 정도, 2억 초반, 2억에서 2억 초반 정도 간혹가다 물건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십리역이나 아니면 네. 답심리역 쪽이나 이 두 군데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나중에 서울 올라오시면요. 네네. 예, 나중에 한번 두 군데 한번 그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서울 올라오실 때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제가 한번 네. 상담도 또 따로 해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울의 유망한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서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도움 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을 보면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지방 분들도 최근에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투자 환경이 많이 틀렸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도 점점 심화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하면 좀 고액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서울 부동산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